여러분, 오형식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오형식을 오늘 설명을 할 차례인데요. 오형식은 사실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개념과 풍부한 예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오형식의 요점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대표적인 예시 문장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형식이란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는 삼형식이겠죠? 목적어를 어떻게 하다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목적어에 대한 이번에는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필요해요. 보어가 보충 설명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목적격 보어다 그러면 이번엔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쓰는 구조예요.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구조를 따르는 문장 형식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형식인 만큼 다소 복잡해 보이죠? 자, 선생님은 감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형식을 어떻게 기본 틀을 해석해야 하는지. 너무나 다양한 예가 있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주어의 행동으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목적어가 어떻게 되는지, 목적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혹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에게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설명이라는 거 선생님이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했어. 그래서 목적어가 그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주어의 행동으로 인해서 목적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묘사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오형식의 기본 구조고 그렇게 활용되는 예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목적격 보어가 그런데 이렇게 형태별로 크게 문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명사가 나온다면 이 목적어와 보어 간의 관계를 이 형식의 주어와 주격 보어의 관계처럼 동격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는 equal 목적격 보어이다. 목적어를 그 목적격 보어의 상태로 예를 들어 부른다,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뒤에 이어진 말이 같은 게 되겠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형태, 형용사 형태일 때는 이것도 역시 이 형식에서 우리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어의 상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어떻다라고 예를 들어 동사에 생각하다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오형식을 따르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 목적어를 재밌다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재밌다. 이것이 목적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가 되겠죠? interesting 이런 단어들이라면 말이죠. 다음에는 이제는 품사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고요.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로 보면 to 부정사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서 공통적으로 쓴 거예요. to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 이것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동사들 몇 가지 배웠을 거예요. 문장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이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뭐냐? 목적어가 이 동사의 행동을 하도록 이라는 의미, 이 큰 틀을 잡아볼 수 있겠어요.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쓰였다면 혹은 to 부정사가 쓰였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시키다, 요구하다, 원하다 이런 말들이 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주어가 이 목적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하도록 원하다, 시키다 라는 오형식의 기본 구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에 따라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형태에 따라서 의미를 이렇게 구분해보자.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장 구조를, 문장 예시를 한번 볼게요. Many people in town call the brave firefighter a hero. 자, 무슨 말이에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르다. 자, 그 용감한 소방관을 어떻게 불러? 어떤 사람으로 불러? 영웅으로 부르는 거죠. 그는 곧 뭐예요? 영웅이다. 명사, 목적격 보호 형태가 사용이 되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자? 어떤 의미 관계로 해석하자? 목적어는 곧 목적격 보호와 동격 관계이다. 그러면 뭐 유명한이래. 미안해요. 용감한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라는 해석이 되겠죠. 2번 한번 볼까요? Her constant support made her daughter a successful lawyer. 자, 그녀의 지속적인 support, 지원 혹은 뭐 부양 이런 말이 되겠죠. 그녀의 지속적인 지원, 끊임없는 지원이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지원이 만들었다. 그녀를 만들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아주 성공적인 변호사, 법조인으로 만든 거죠. 어떤 관계예요? 역시 successful lawyer. 하나의 명사 의미가 되는 거죠. 명사 단위가 된 거죠. 목적 보호가 명사로 쓰였다. 목적어와 동격 관계임을 확인하자. 그녀의 딸이 변호사가 되게 만든 거죠.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원이 그렇게 한 거죠. 3번 볼까요? The citizens elected her the president. 그 시민들은 선출하다, 뽑다, 선거를 통해 뽑다라는 의미의 elected, 선출하다. 그녀를 어떤 지위? 대표, 의장 이런 얘기죠. 역시 명사 단위의 목적 보호가 되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선출했다라는 얘기죠. 시민들은 그녀를 대표로 선출했다라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4번 한번 볼게요. You should keep your study room quiet and clean. 당신의 공부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하고 깨끗하게. 자, quiet and clean. 형용사 단어들이죠. 조용하고 깨끗한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번에는 동격 관계가 아니라 주어의 상태나 성격을 설명해주고 있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역시 형용사 형태로서의 이 목적어와 보호 간의 의미 관계를 잘 해석해보자. 5번. I found the science fiction quite easy. 나는, 자, find가 오형식의 뜻으로 쓰인 오형식 동사로 활용될 때 그 뜻은 생각하다. 목적어가 이 목적 보호한 그런 성격을 지닌다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 과학 소설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꽤 쉽게 읽힌다,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형용사 보호일 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어가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6번. For safety reasons.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을 위해서 명령문이네요. Never leave your young child alone in the house. 절대로 당신의 어린 아이를 집안에 홀로 두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leave가 여기서 오형식의 동사로 쓰인 거고요. 명령문의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당신의 어린 자녀를 목적어가 됩니다. 어떻게 두지 말라? 혼자인 상태로 두지 말라. 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죠. 역시 오형식의 형용사 보호가 쓰일 때의 의미 관계를 한번 해석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이제부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형태 선생님이 보여주었고요. 세 문장으로. 형용사 형태 세 문장 보여주었고요. 이제는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 형태가 이어지는 경우를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I want you to stay with me.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어가 하도록 원하다 라는 동사가 쓰였을 때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8번. My best friend asked me to help him with the project. 내 베스트 프렌드가 나에게 요청을 했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요청을 한 거야. 그를 도와주기를. 그 프로젝트를, 그가 하는 프로젝트를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하다, 요청하다 라는 동사,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그 프로젝트를 도와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9번. The school allows students to use laptops. 랩톱은 노트북 컴퓨터 의미죠. 학교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뭘 하도록?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허용을 한 겁니다.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10번. The teacher had students clean the classroom.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학생들이 교실을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가 쓰였네요.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그렇게 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had는 have, 시키다. 11번. I saw a strange man enter the building. 나는 낯선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보았다. 낯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본 거야. 이 사람의 행동을 이어서 동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각동사라고 하죠. 우리의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상을 살피는 행위, 그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하는데요. 보다 목적어를 보는데 이 목적어가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연결해서 보어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2번. This book will help you improve your writing. 이 책은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돕긴 돕는데 당신이 이렇게 향상시키도록 혹은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될까요? 자, 선생님이 보면 이 7, 8, 9, 이 6개 문장, 10, 11, 12와 더불어서 이 6개 문장에서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가 나오는 목적 보호 형태의 경우에는요. 앞에 나온 목적어와 이 목적어의 관계는 뭐예요? 마치 약간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 같죠. 해석상으로.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다, 해줄 것을 요청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다, 또 이렇게 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라는 의미.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마치 어떤 이 틀 안에서 하나의 작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